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진도 좀 나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요 공간곡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었는데 이 RT가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 이 벡터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뭐 요렇게 생긴 이제 곡선 형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TNB라고 하는 이제 그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하나 할 건데, 일단 T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 이 공간 곡선을 미분한 거를 이제 그거의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요 벡터 관점으로 봤을 때 얘를 한번 미분한 게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접선 벡터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단위 접선 벡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체는 이제 그 T를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접선 벡터를 미분한 거를 이제 그 크기로 나눠준 벡터를 이제 의미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이제 존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이 존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R' 외적 R2'의 R' 외적 R2'의 크기. 자, 요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제 뭐냐면 그 곡선을 이제 이해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곡선 C가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평면상에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만약에 이제 RT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의 이제 접선 벡터가 뭐가 되냐면, 접선 벡터는 보통 이제 이쪽 방향이거나 이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접선 벡터, 요 벡터를 이제 T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T 벡터는 어쨌든 이 점을 이제 접하는 어떤 벡터 형태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법선 벡터 같은 경우, 이제 M 벡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곡선이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안쪽으로 있는 벡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제 NT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 벡터가 이제 NT 벡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법선 벡터, 그러니까 B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직인 벡터라고 하니까 얘는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벡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튀어나간다.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벡터.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이제 수직인.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B 벡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이 TNB를 조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곡선이 그 근방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얘네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좌표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좌표축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얘네 셋이 이제 이 점에서 요 세 개의 이제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곡선의 이제 방향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NB 벡터를 이제 보통 점마다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TNB 벡터를 어떤 뭐 성격, 뭐 성질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T 벡터는 어떻게 구하고 M 벡터는 어떻게 구하고 B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를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주안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편한데, 이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요거를 익혀야 돼요. 그 TNB 자 이렇게 써놓고 요 화살표 방향을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좀 생겼잖아요, 그죠? 이 시계 방향에 이제 화살표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자 뭐를 해줘야 되냐면, 내가 M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요 화살표가 외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M 벡터를 난 구하고 싶다 그러면 B하고 T를 외적해주면 M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만약에 T 벡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지금 t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b 벡터하고 n 벡터를 외적을 해주면 t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은 얘는 이제 비외적 t로 자 계산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외적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외적해서 조금 이제 구하는 이제 편이다. 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거 구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려볼 건데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을 좀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T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공간곡선이 이제 코사인 T, 자, 사인 T, 자 그 다음에 3분의 2T에 이제 2분의 3제곱. 자, 요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TNB를 이제 각각 계산하고 싶다 이래서 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일단은 뭐하고 뭐만 계산하냐면 T하고 B 벡터를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그죠? M 벡터는 일단 나중에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T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한번 미분한 것을 그 크기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미분한 형태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보통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옆에다가 뭘 해주냐면 그냥 R'하고 R2'을 먼저 이렇게 이제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R' 외적 R2'까지 계산을 해줘요. 보통은 이제 그 TNB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이 공간곡선을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 두 개를 외적한 거 형태까지 써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이제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얘를 이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주니까 2분의 1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요렇게 두 번까지는 미분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뭐 해주냐면 요 외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적의 성질상 우리가 이제 외적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은 요 R' 성분, R2' 성분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두고 IJK 해가지고 이걸 외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 위에다가 IJK 적어놓고 그냥 외적식을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I를 가렸을 때 요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T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코사인 T, 자 플러스 이제 T의 2분의 1의 이제 사인 T, 컴마. 자, 이렇게 가려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렇게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T에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제 T의 2분의 1의 코사인 T.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Z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제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거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외적 형태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만 이제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2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 지금 T는 1에서 TNB를 지금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식은 어쨌든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지금 그 형태가 이걸 제곱의 이제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T의 루트인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T의 이제 루트니까, 그죠? 제곱의 루트니까 여기에 요 형태 자 써주고, 그 다음에 요 프라임 T는 그냥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고. 이게 일반적인 식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네, 2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1, 코사인 1, 자, 그 다음에 1. 자, 요렇게 생긴 게 T 벡터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위 접선 벡터이고, 자, 그 다음에 B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자, B 벡터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일단 조금 이제 지저분하니까 형태가 1 집어넣어서, 자, 이제 형태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2분의 1 사인, 코사인 때 2분의 1 코사인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1.
자, 컴마.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이게 지금 이제 1 집어넣어준 거니까 플러스니까 2분의 1 사인 1 플러스 이제 코사인 1이죠. 그죠? 2분의 1 자, 사인 1에 이제 플러스 코사인 1 컴마 1. 자, 요렇게 되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제 루트 값을 이제 써줘야 되니까 루트 값을 써줘야 되니까 얘네를 제곱 해줘가지고 더해준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요거 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제곱해주면 플러스 1에 자, 그 다음 플러스 이제 2배니까 플러스 2 이제 사인 1 코사인 1 거기에 이제 플러스 1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된다. 2.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4분의 1이니까 이제 4분의 9 플러스 2 사인 1 코사인 1 자, 분의 이제 요 2분의 1 자, 코사인 1 플러스 사인 1 컴마 2분의 1의 사인 1 플러스 코사인 1 컴마 1 자, 요렇게 이제 종법선 벡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이제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산 어떤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그 외적 계산을 해준 게 이제 법선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선 벡터는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어렵냐면은 이걸 이제 미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 지금 t 벡터라고 하는 게 지금 요 크기를 지금 요 프라임으로 나눠주는 얘기잖아. 근데 얘를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얘도 미분 대상이고 얘도 미분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공식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은 이거 두 개를 자, 외적해줘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 형태로 이제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n 벡터도 이거를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두 개를 자, 외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어렵지 않은 걸로 갖고 왔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기출 유형인데 혹시 죄송한데 그 Y 어디 풀어서 계산하는 이거 이게 이렇게 IJK라고 두고 ABC라고 두고 이제 DEF 저렇게 두면은 계산할 때 일단은 요 I를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셔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F 빼기 EC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자 이번엔 J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옆으로. 그럼 이게 남는 게 ADCF가 남는데 ADCF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AF 마이너스 CD J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플러스로 K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E 마이너스 BD K 이렇게 써주면 돼요. 공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미분을 성분끼리 미분을 그러니까 잘하면 된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sin t 여기는 3 코사인 t 여기는 4가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은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3 코사인 t 마이너스 3 sin t 0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얘부터 이제 해주는 거니까 이 접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라고 하죠. 뭐죠? 이제 t는 이제 요거를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루트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 16이니까 9 사인 제곱 9 코사인 제곱 16 분의 이제 3 코사인 t 3 사인 t 4t 이렇게 되는 거니까 4t가 아니라 4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사인 t 3 코사인 t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계산해 주면 이게 9를 앞으로 빼버리면 이게 지금 1이 돼 버리니까 9 더하기 16이 돼서 25 그죠?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 지금 마이너스 3 사인 t 3 코사인 t 4 이렇게 되는데 5분의 1을 지금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 그렇게 답이 지금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접선 벡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법선 벡터를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법선에서 계산 사실은 이거 이제 그 비외적 t로 n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t를 쓰기 전에 이 b를 조금 이제 그 더 위에다가 사실 적어두고 b부터 사실 구하는 친구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b를 먼저 구하고 t를 구하면은 그냥 그 위치 보고 바로 외적을 계산해 버리면 n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옮겨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b 벡터를 쓰고 bt를 쓰고 자 이제 그 요거를 이제 그 외적한 거 이 두 개 외적한 거를 자 이제 써준다 여기 위에다가. 자, 그래서 외적한 거는 어쨌든 이게 ijk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가렸을 때 이렇게 곱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12 sin t 컴마 마이너스 이제 i 자 그다음 마이너스 자 요렇게 가려주면은 요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플러스 12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k 요렇게 가려주면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게 9 빼기 9니까 이제 9k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그 계산해주면 12제곱 더하기 이제 81이니까 144 플러스 81이니까 225 그럼 15니까 여기가 15분의 이게 여기서 보면 i가 이게 100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j가 010 벡터이고 k가 001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뭐랑 같은 거냐면 이게 12 sin t에 100을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12 sin t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12 코사인 t 컴마 9 이거랑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 그대로 써주면은 15랑 나눠주면은 이게 3으로 약분해주면은 15로 약분해주면은 이게 3으로 약분해주면 5 4 사인 t 컴마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t 컴마 이제 5분의 9 요렇게 이제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향을 좀 잘 적어두면은 이제 계산하기가 쉽다. 25분의 근데 여기가 좀 9가 아니라 3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3제곱이니까 3제곱 잠깐만 계산해주면 이게 15분의 26 16 플러스 약분 안 했구나. 25랑. 그죠? 그러니까 지금 15랑 약분 안 하는 거구나. 그 약분해주면 여기 3이구나. 3. 네. 3. 그죠? 네. 요렇게 나와야 돼. 그죠? 네.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이제 그 외접을 해준 게 이제,
이 법선 벡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외적을 해줄 때 법선 벡터인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정의상 비외적 t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이거가 잘 생각을 해보면 b 벡터하고 t 벡터가 지금 단위 벡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b의 크기, t의 크기 이게 사인 세타라고 그랬어요. 사인 이제 그러니까 근데 사인 세타인데 이 b하고 t가 이루고 있는 각이 지금 90도잖아요. 2분의 파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요렇게 그냥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얼마다? 이게 지금 b하고 t의 크기가 다 1이니까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그 얘기는 얘는 크기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외적만 해줘도 크기가 1이니까 그냥 단위 벡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요 비외적 t라고 하는 거를 비외적 t의 크기로 나눌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비외적 t의 크기가 그냥 1이니까. 그래서 외적만 잘해주면 이제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금 외적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해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보통 이제 여기가 지금 5분의 1 여기가 지금 5분의 1을 좀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지금 ijk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ijk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 자, 코사인 t 자 그다음에 5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3 코사인 t 자 그 다음에 5분의 4 이렇게 써놓고 이 식 자체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거에 i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빼기 자 이번에는 j인데 j는 이렇게 가려주는 거니까 남는 부분이 이거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자 5분의 4 sin t 5분의 3 자 마이너스 5분의 3 sin t 5분의 4 자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 플러스 자 k 성분도 마찬가지로 자 k 성분은 자 이렇게 가려주는 거니까 얘랑 얘가 남는다. 자 그래서 그거를 써주면 자 5분의 4 자 sin t 물론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할 때 요렇게 표현하는 이제 뭐 교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해놓고 이제 나중에 계산한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6에서 지금 이제 요렇게 곱해주는 거 마이너스를 계산해주는 거가 25분의 9니까 얘는 그냥 25분의 지금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컴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자 이렇게 계산 곱해주면 25분의 16 그 다음에 이제 빼기 25분의 10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5분의 16 더하기 25분의 이제 9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sin t 그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계산해줘서 빼주면은 이게 없어져요. 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이 뒤에 게 0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래서 m 벡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법선 벡터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TMB 자 기본적인 그 곡선에서 이제 나오는 이 점마다 TMB를 정의를 해버리면은 그 점이 이동을 할 때, 그 곡선이 이동을 할 때 이 곡선의 이제 그 개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렇게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미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자 넘어가서 자 다음 과정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그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곡률. 그래서 이제 곡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면 곡률이란 곡선의 휘어짐을 측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이 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만약에 요 점의 어떤 근처에서 이 곡선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값이 곡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K라고 하는 이제 그 단위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곡률 이제 요 점,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점, RT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의 곡률 값을 정의를 이제 한다.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외우는 형태를 보면은 R'T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R' 외적 R2' 요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크기가 붙어 있는데 곡률은 이 크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이렇게 휘어져 있어도 얘네들은 그 만약에 휘어짐의 정도가 같다면은 얘네 둘의 곡선이 만약에 휘어진 정도가 만약에 똑같이 생겼다면 얘네들의 곡률값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 공식을 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이제 공식인데 얘를 좀 정확하게 공간 곡선에서 자 저 이제 3차원 곡선일 때 곡률 K를 자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2차원 매개변수 곡선하고 2차원 곡선의 형태의 지금 이제 곡률식인데 그거 두 개는 사실 그 두 번째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곡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RT가 XT, YT, ZT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3차원 곡선일 때 곡률 정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차원일 때는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FT, Y는 GT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곡선의 형태로 만약에 매개 변수 곡선 형태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냥 RT는 FT, GT 0이라고 그냥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차원 곡선이니까 2차원은 Z좌표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두고 이 식을 계산하면 그것처럼 똑같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유도하면.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만약에 X,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XT,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이제 YT 이렇게 둬가지고 지금 그 형태가 나온 건데 이 형태를 똑같이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2차원 곡선인데 매개분수 표현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요렇게 정의를 하고 그냥 얘를 그냥 풀면 돼. 이 공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세 번째 거는 외워주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y는 fx거든요. 이 y는 fx 형태에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RT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t, ft, 0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 일반적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똑같이 그 공식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얘 y는 fx 형태는 조금 그 공식의 형태가 조금 쉽다 보니까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거는 꼭 외워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거는 그래서 그 곡률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를 두 번 미분한 거 크기분에 루트 자,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이거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계산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차원 곡선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나 외운 상태로 계산을 하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외우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데 세 번째 거는 외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y는 fx 형태로 곡선 형태가 나와 있을 때만큼은 얘를 외워서 푸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좀 잘 기억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외워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거보다 오래 걸려. 이 계산하는 방법이 얘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자 반드시 좀 외워두자. 자,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y는 fx, y는 x제곱, 그리고 0,0에서의 지금 곡률값을 계산해달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이 휘어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휘어짐을 계산하는 사실 그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어떻게 유도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어떻게 유도하냐면 이 휘어짐하고 똑같은 휘어짐을 갖고 있는 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원의 반지름이
요 곡률의 역수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원을 기준으로 사실 정의를 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이 R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곡률 K는 자, R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해. 정의를 이렇게 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고 나서 유도를 자,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어떤 임의의 곡선에서 내가 이 점에서 곡률을 구하고 싶을 때 이 점에서의 휘어짐하고 똑같은 휘어짐을 갖고 있는 원을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으로 곡률식을 계산하다 보면 공식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흐름은 뭐 좋다,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 편입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곡률식을 정확히 외워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근데 유도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0,0에서 휘어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궁금한 친구는 선생님 따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보내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쓴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2x고 두 번 미분해준 게 지금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자, 계산을 해주면 분자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2의 절대값이니까. 거기에 루트의 1 플러스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4x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0,0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휘어짐이 얼마이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휘어짐이 2이다. 곡률이 2다. 요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 공식 좀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루트의 이 전체 지금 세제곱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크기가 이거 아래 거? 위에 프라임의 크기가 아니고 절대값이. 절대값이 크기라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사실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크기라고 생각해줘도 되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벡터 관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기랑 이제 절대값이랑은 이제 막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분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y2 프라임의 이 값의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줘도 무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자, 이제 휘어짐이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 공식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x, x제곱, 0으로 만들고 얘를 한 번씩 미분해줘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줘가지고 이것도 외적 계산해주고 크기 계산해주고 이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지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두고 공식을 계산하는 게 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점에서의 곡률 K를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공간곡선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하고 2프라임을 계산해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프라임 값은 지금 얼마? 2프라임은 1, 2t, 자, 3t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 준 거는 0, 2, 6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저 외적해 준 식을 먼저 써준다. 그죠? 외적해 주면 ijk라고 두고 자, 계산해 주는 거니까 얘는 자, 12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컴마 마이너스 자, 6t 자, 컴마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2. 자, 요렇게 되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제 R 프라임 자, 이제 곡률 K는 자, 요거의 이제 제곱이니까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거 크기는 1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9t 4제곱. 자, 여기에 지금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루트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자, 이거 분에 자, 요거의 크기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크기는 계산해주면 6t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 이제 36t 4제곱. 자, 그다음 플러스 36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 이제 0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0 집어넣어주면 자 2분의 자 0, 0 집어넣어주면 1이다. 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공률. 자 두 가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 2번. 똑같이. 예. 선생님, 근데 1번은 프라임 했을 때 2 나오는 거고 공률 2 나오는 거니까 우연히 같은 거예요. 아, 그거는 우연히 같은 거야. 우연히 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그 우연히 같은 겁니다. 예, 만약에 점이 달라졌으면 아마 2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공률 값 잘 나오죠? 그죠? 네,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간 곡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이용을 한다. 자, 그래서 자, 프라임 값을 봐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a sin t, 자, 컴마 그 다음에 a 코사인 t, 컴마 bt는 이제 미분해 주면 b고요. 자, 두 번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사인 t 0.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요거 두 개를 자, 이제 외적을 해주면 요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얘는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니까 ab 사인 t, 컴마 그다음에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니까 ab 코사인 t, 컴마 AB죠?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BC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가운데 성분은 어차피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는 A제곱. 요렇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요 계산 한번 해보면은 어쨌든 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AB 이제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A 4제곱. 자, 요렇게 되겠네. 크게 루트. 그죠? 제곱 루트분의 이제 그 크기의 제곱. 여기서 얘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a제곱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게 a가 돼버리고, 자, 루트에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이게 세제곱이니까 이 약분이 이렇게 돼서, 그죠? 제곱이 돼서 약 이렇게 나눠주면서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함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무조건 쓴다. 그래서 함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공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주면 요 ln 코사인 t는 이게 지금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탄젠트 x야. 그죠? 이게 한번 미분해주면, 자, 근데 두 번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얘는 탄젠트 미분해주면 시컨트 제곱이 되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의 절대값, 자, 분의 자, 루트의 1 플러스 요거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x의 이제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는 거예요? 0 집어넣어주면 된다. 0 집어넣어주면 이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 그죠? 예. 이게 다른 숫자였으면은 집어넣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시컨트로 바꿔서 약분해줘가지고 사실 시컨트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낸 다음에 집어넣었겠지. 그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이 아니라 다른 값을 집어넣었다면 얘를 시컨트 제곱을 해서 이게 되면은 이게 시컨트 x의 이제 세제곱, 세제곱분의 이게 시컨트 제곱 x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대값 시컨트 x분의 1로 두고 계산을 했을 거란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예,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된 개념이 뭐냐면 이제 곡률원하고 이제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까도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처음에 곡률을 사실 정의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반지름을 자 R로 뒀을 때 이 곡률 K는 자 R분의 1로 정의를 하는 게 원래 이제 그 곡률의 정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지금 그 이제 곡률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곡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 이런 요점에서의 만약에 곡선이 휘어짐을 계산하고 싶다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자 이 근방에서 휘어짐이 완벽하게 거의 같은 원 하나를 자 요렇게 찾아내 가지고 자 그게 항상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이제 뭐 증명이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어져 있는 자 원 하나를 찾아서 자 요거의 반지름을 계산하는 식으로 곡률을 아까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번외로 자 만약에 자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곡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 곡률은 얼마다? 곡률 k는 a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원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를 정의를 할 때, 그럼 이제 곡률원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심이 뭐냐? 일단 요거 이제 요 이름을 이제 곡률원을 이제 오스큘레이팅 뭐 서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 중심, 그러니까 이 지금 센터가 지금 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중심 좌표를 알아내는 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곡률 중심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벡터 함수 관점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TMB 줬잖아요. TMB에서 법선 벡터가 무조건 어떤 방향이라 그랬냐면, 이 점에서 법선 벡터는 곡률이 휘어져 있는 방향 안쪽으로 지금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법선 벡터라고 그랬어요. NT. 이렇게 법선 벡터가 나와. 그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 이 반지름이 이 점에서의 곡률의 역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단위 법선 벡터인데 이 법선 벡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 요 반지름분의 1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반지름분의 1이 그러니까 곡률이죠. 그러니까 요 반지름을 지금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NT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냐면 K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K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벡터가 자 요런 식으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 K분의 1 곱하기 NT 벡터가 크기가 뭐니까? K분의 1. 그러니까 R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기야. 크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NT 벡터가 크기가 1이니까 K분의 1. 그래서 R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가 지금 뭐냐면 빨간색 벡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K분의 1 NT.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간곡선이 지금 RT니까 벡터 관점을 봤을 때 자, 요 벡터가 어쨌든 RT일 거잖아요. RT. 그죠? T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위치 벡터가 요 점일 거 아니야. RT가. 그죠? 그러면 RT 더하기 얼마? RT 더하기 K분의 1 NT로 정의를 하는 게 얘가 중심 좌표다. 그러니까 NT 더하기 K분의 1 요 이제 법선 벡터 NT 요렇게 계산해 주면 요게 이제 이 곡률원의 중심 좌표의 벡터 표현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형태를 활용성이 이게 좀 낮아요. 아무래도. 자, 그렇기 때문에 뭐를 외워줘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2차원에서 곡선에서 곡률 중심 공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걔를 정확하게 좀 외워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 중심을 제대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그 유도 방향은 똑같은데 RT를 XT, YT, 0이라고 두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그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 공유 중심을 2차원 곡선의 공유 중심을 계산하시오. 그게 이제 공식으로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좀 정확하게 좀 외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공식은 꼭 한번 꼭 외워주자. 시험에 나왔다. 이거는 이제 과기대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2차원 곡선의 그 공률 중심의 좌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잘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X좌표계가 지금 뭐가냐면, X좌표계에서 요 2'분의, 지금 보면은 2'분의 프라임만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지금 형태가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전체 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형태는 지금 똑같잖아요. 이 형태는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구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y는 어쨌든 이제 이 마이너스에서 더하기로 들어가는데 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프라임 값이 없다. 여기 y 프라임 값이 없다. 자, 그래서 자, 요 형태를 이제 그대로 얼추 비슷한 형태니까 외우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그거 두 가지를 조금 잘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나중에 그 과기대 문제를 이제 풀 때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그 공유 중심의 좌표, 그 2차원 공유 중심의 좌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자, 타원이의 점에서 공률 반경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점에서 공률 반경을 계산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공률을 계산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은 공률이라고 하는 말을, 공률 반경은 어쨌든 이게 지금 역수분의 1이니까 k분의 1이니까 이 k를 계산해줘야 이 공률 반경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공률을 계산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결국엔 공률을 계산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요 필수 예제까지만 풀고 잠깐 쉴게요. 일단 그 문제는 좀 그거 합시다. 자, 이제 타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지금 우리가 알려준 형태가 아닌 게, 얘는 방정식 형태예요. 방정식 형태. 그죠? 2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공률 반경을 계산하고 싶으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RT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RT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제 y는 뭐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줘야 돼. 그죠? 그 두 가지 형태인데 얘를 RT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다가 xy에다가 t에 관한 식을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항상 그 코사인 사인을 많이 활용하면 돼. 그래서 3코사인 t, 2사인 t, 얘를 딱딱 집어넣으면, 제곱일 때는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약분이 되면서 이게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지금 뭐다? 이제 요거의 이제 그거다. 그 이제 매개분수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 공식을 아까 뭐 두 번째 공식을 자, 사용하는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2차원일 때는 그냥 Z좌표계를 그냥 0이라고 두고 공간곡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주고 두 번 미분해줘서 자, 계산을 해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사인 2 코사인 자, 0.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0. 자, 이렇게 두고 좋은 점이 이게 00이다 보니까 ij 성분의 곱이 다 무조건 0이에요. 보면은 i 가렸을 때도 0, j 가렸을 때도 0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지금 00이기 때문에 이 k 성분을 가렸을 때 곱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얘는 이제 계산해주면은 6 사인 제곱에 이제 6 사인이니까 이게 6이다. 6. 그죠? 크기가. 그래서 6분의
자, 그래서 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계산식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루트, 자, 1 플러스 제곱이니까, 이제 9 사인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에, 이제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t, 여기에, 자, 세제곱인데, 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0,2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0,2는 그럼 여기서 찾아야 돼. 그 t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2가 나오느냐.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파이를 딱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게 0, 2, 0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 0,2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게 되니까,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없어지고요. 얘가 9니까, 9의 루트는 3이니까 3의 세제곱분의 이제 6, 요렇게 나온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이제 3 약분해주면 9다. 9분의 2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 있는 극곡선으로 나와 있을 때 공유 반경.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네.